나이 들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법 4가지. 얼마 전 저는 한 조용한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부부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걷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들의 여유로운 걸음걸이와 평화로운 표정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보이시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시며 삶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평화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어요.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기, 그 시기에도 여전히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불편함과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한계와 욕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각자의 삶은 독특하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교훈들을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해변에서 만난 그 노부부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으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내 마음의 가시를 빼라. 지난 주말 나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고즈넉한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커피를 즐기며 조용히 일기를 쓰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할머니는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고 그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묘한 안정감을 느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에 쌓인 가시를 빼는 거, 이건 뭔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진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했듯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수용이고 이걸 통해 우린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삶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표가 커리어나 성취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의미 있고 개인적인 것들로 바꿀 수 있어요. 심리학자 샤로테 빗소의 연구를 보면 노년기의 만족도는 이런 새로운 목표를 얼마나 잘 설정하고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심리학자 로버트 발드윈에 따르면 진정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게 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의 말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매일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일기 같은 걸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평화로운 모습이 바로 이 모든 실천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우리도 할머니처럼 평화로운 순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자고요. 두 번째로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얼마 전 나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날이었죠. 그때 저 멀리서 한 어르신이 걸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어르신은 늘 하시는 산책을 하시다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시느라 힘든 듯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요. 우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남에게 지나치게 헌신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도 해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좀 더 챙겨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죠.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이 느끼는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가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해요. 이것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자신을 타인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 어르신처럼 늘 남을 돕다가 자신만 지치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요. 세 번째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 나는 작은 도서관에서 흥미로운 일을 겪었어요. 도서관의 한 코너에서 노년의 한 분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걸 봤죠. 그분은 거의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듣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는데 그분은 배움은 죽을 때까지의 여행이죠.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얼마나 젊게 유지하는지요.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우리를 똑똑하게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활동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기도 해요. 책 클럽이나 요리 수업 같은 것 말이에요. 이런 모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만들고 그런 사회적 활동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유지해준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 삶에 큰 의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건 우리 자신감도 많이 높여주고 자존감도 쑥쑥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이건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젊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 도서관에서 만난 그분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움을 통해 늘 젊고 활기차게 살아보자고요. 네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마라. 얼마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에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웃집 큰 나무 때문에 늘 집안이 어두워서 속상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그늘이 주는 시원함을 즐기기 시작했어. 비교를 그만두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스스로 결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은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상황을 보고 자신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경로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해요. 플로우라는 개념도 있어요. 완전히 몰입해서 현재 순간을 즐기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남의 평가나 비교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실천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 기록하는 습관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습관은 우리가 가진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시골 마을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평화와 만족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여름 나는 시골의 조그만 정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조용히 꽃을 관찰하시곤 했죠.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 그분께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꽃을 보러 오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여, 이 꽃들처럼 나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단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느끼는 거지. 그 말씀이 깊이 마음에 남아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스스로의 마음의 가시를 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죠. 노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남에게 너무 잘해주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면서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취미를 가지는 것 등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각자의 삶은 너무나 독특해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죠. 감사의 실천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원에서 그 노인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간직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나이 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법 4가지. 얼마 전 저는 한 조용한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부부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걷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들의 여유로운 걸음걸이와 평화로운 표정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보이시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시며 삶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평화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어요.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기, 그 시기에도 여전히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불편함과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한계와 욕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각자의 삶은 독특하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교훈들을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해변에서 만난 그 노부부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으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내 마음의 가시를 빼라. 지난 주말 나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고즈넉한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커피를 즐기며 조용히 일기를 쓰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할머니는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고 그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묘한 안정감을 느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에 쌓인 가시를 빼는 거, 이건 뭔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진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했듯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수용이고 이걸 통해 우린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삶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표가 커리어나 성취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의미 있고 개인적인 것들로 바꿀 수 있어요. 심리학자 샤로테 빗소의 연구를 보면 노년기의 만족도는 이런 새로운 목표를 얼마나 잘 설정하고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심리학자 로버트 발드윈에 따르면 진정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게 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의 말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매일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일기 같은 걸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평화로운 모습이 바로 이 모든 실천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우리도 할머니처럼 평화로운 순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자고요. 두 번째로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얼마 전 나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날이었죠. 그때 저 멀리서 한 어르신이 걸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어르신은 늘 하시는 산책을 하시다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시느라 힘든 듯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요. 우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남에게 지나치게 헌신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도 해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좀 더 챙겨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죠.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이 느끼는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가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해요. 이것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자신을 타인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 어르신처럼 늘 남을 돕다가 자신만 지치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요. 세 번째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 나는 작은 도서관에서 흥미로운 일을 겪었어요. 도서관의 한 코너에서 노년의 한 분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걸 봤죠. 그분은 거의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듣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는데 그분은 배움은 죽을 때까지의 여행이죠.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얼마나 젊게 유지하는지요.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우리를 똑똑하게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활동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기도 해요. 책 클럽이나 요리 수업 같은 건 말이에요. 이런 모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만들고 그런 사회적 활동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유지해준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 삶에 큰 의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건 우리 자신감도 많이 높여주고 자존감도 쑥쑥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이건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젊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 도서관에서 만난 그분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움을 통해 늘 젊고 활기차게 살아보자고요. 네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마라. 얼마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에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웃집 큰 나무 때문에 늘 집안이 어두워서 속상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그늘이 주는 시원함을 즐기기 시작했어. 비교를 그만두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스스로 결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은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상황을 보고 자신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경로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해요. 플로우라는 개념도 있어요. 완전히 몰입해서 현재 순간을 즐기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남의 평가나 비교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실천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 기록하는 습관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습관은 우리가 가진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시골 마을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평화와 만족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여름 나는 시골의 조그만 정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조용히 꽃을 관찰하시곤 했죠.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 그분께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꽃을 보러 오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여, 이 꽃들처럼 나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단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느끼는 거지. 그 말씀이 깊이 마음에 남아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스스로의 마음의 가시를 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죠. 노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남에게 너무 잘해주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면서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취미를 가지는 것 등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각자의 삶은 너무나 독특해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죠. 감사의 실천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원에서 그 노인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간직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나이 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법 4가지. 얼마 전 저는 한 조용한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부부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걷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들의 여유로운 걸음걸이와 평화로운 표정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보이시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시며 삶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평화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어요.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기, 그 시기에도 여전히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불편함과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한계와 욕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각자의 삶은 독특하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교훈들을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해변에서 만난 그 노부부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으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내 마음에 가시를 빼라. 지난 주말 나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고즈넉한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커피를 즐기며 조용히 일기를 쓰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할머니는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고 그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묘한 안정감을 느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에 쌓인 가시를 빼는 거, 이건 뭔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진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했듯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수용이고 이걸 통해 우린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삶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표가 커리어나 성취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의미 있고 개인적인 것들로 바꿀 수 있어요. 심리학자 샤로테 빗소의 연구를 보면 노년기의 만족도는 이런 새로운 목표를 얼마나 잘 설정하고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심리학자 로버트 발드윈에 따르면 진정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게 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의 말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매일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일기 같은 걸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평화로운 모습이 바로 이 모든 실천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우리도 할머니처럼 평화로운 순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자고요. 두 번째로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얼마 전 나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날이었죠. 그때 저 멀리서 한 어르신이 걸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어르신은 늘 하시는 산책을 하시다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시느라 힘든 듯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요. 우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남에게 지나치게 헌신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도 해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좀 더 챙겨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죠.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이 느끼는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가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해요. 이것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자신을 타인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 어르신처럼 늘 남을 돕다가 자신만 지치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요. 세 번째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 나는 작은 도서관에서 흥미로운 일을 겪었어요. 도서관의 한 코너에서 노년의 한 분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걸 봤죠. 그분은 거의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듣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는데 그분은 배움은 죽을 때까지의 여행이죠.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얼마나 젊게 유지하는지요.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우리를 똑똑하게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활동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기도 해요. 책 클럽이나 요리 수업 같은 것 말이에요. 이런 모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만들고 그런 사회적 활동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유지해준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 삶에 큰 의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건 우리 자신감도 많이 높여주고 자존감도 쑥쑥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이건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젊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 도서관에서 만난 그분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움을 통해 늘 젊고 활기차게 살아보자고요. 네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마라. 얼마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에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웃집 큰 나무 때문에 늘 집안이 어두워서 속상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그늘이 주는 시원함을 즐기기 시작했어. 비교를 그만두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스스로 결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은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상황을 보고 자신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경로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해요. 플로우라는 개념도 있어요. 완전히 몰입해서 현재 순간을 즐기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남의 평가나 비교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실천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 기록하는 습관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습관은 우리가 가진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시골 마을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평화와 만족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여름 나는 시골의 조그만 정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조용히 꽃을 관찰하시곤 했죠.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 그분께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꽃을 보러 오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여, 이 꽃들처럼 나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단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느끼는 거지. 그 말씀이 깊이 마음에 남아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스스로의 마음의 가시를 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죠. 노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남에게 너무 잘해주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면서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취미를 가지는 것 등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각자의 삶은 너무나 독특해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죠. 감사의 실천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원에서 그 노인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간직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나이 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